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일용직 근로자 원천세 납부하는 거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돈세다 잠드소서. 자, 판도라 격리 실무 유튜브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회계대행 교육, 세무, 회계감사까지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일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4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죠.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하고 우리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 이렇게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급명세서,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이제 우리 얼마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원천징수는요. 원천징수 신고서는 매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볼게요. 계산하는 방식은요. 일당에서 15만 원을 뺀대요. 그리고 곱하기 2.7% 곱하기 근로일수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소득세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는 10%, 그리고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과세, 식대나 교통비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에서 일당에서 제외하고 한다고 하네요. 매월 신고 시에는요. 일용근로자란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 나온 세금은 그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겠죠.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요.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자 총급여란만 작성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일당이 15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돈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소득세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없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도 그 급여는 넣어야 된다 이거죠. 급여 넣어가지고 비과세 빼고 총급여란에 작성한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하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원천징수 신고서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하고 매월이냐 반기냐 표시하고요.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인이냐 법인명, 대표자명, 그리고 일괄 납부할 거냐 아니면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쓰시고요.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우편번호 이렇게 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요거를 쓸 거죠. 일용근로자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일용근로라는 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란에 쓸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액이 한 명이고요. 그거의 총 지급액은 금액이 이렇게 되고 그거에 대한 세액은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근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상용 근로자는 여기 위에 간이세액 있죠? 간이세액에다가 표시해 주시면 돼요. 요거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요거 간이세액 쓰고 여기 밑에 보면 중도퇴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 중도퇴사에다가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을 쓰는 거구나 이렇게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여기 중도퇴사에는 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쓰는 거예요. 연말정산 금액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중도퇴사한 사람은 어디다 써줘요? 하면 어디다 써야 돼요? 간이세액에 써줘야 돼요, 여러분. 이분은 그 달에는 근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세액에 써주시고 그 중도퇴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연말정산분 그거를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퇴사하면 당연히 밑에 퇴사자 이렇게 써주겠죠. 퇴사자 어디 있죠? 안 보이네. 퇴직소득 있잖아요. 거기다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일용근로는 근로소득에 일용근로에 써주시면 돼요. 한 명이다. 그리고 이분의 총 지급비는 1050000. 뭐 소득세는 그거에 뭐 아까 15만 원 빼기 를 빼고 곱하기 2.7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써있죠. 2.7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위에 공식으로 수동 계산해서 입력하시면 된대요. 일용근로 가입세액에 기입하세요.
자, 이게 원천징수 신고서예요, 여러분. 원천징수 신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지급자 보관용이 있고 소득자 보관용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자,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자, 돈 주는 사람, 그리고 소득자, 돈 받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을 상호, 법인명, 뭐 성명, 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번호, 법인번호, 수재지, 뭐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요. 소득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있고요. 이분이 언제 귀속되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지금도 필요하겠죠. 언제냐? 1월이냐, 2월이냐, 3월이냐, 4월이냐, 언제 월급 줬니? 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근무월이 언제인지, 근무 일수가 며칠인지, 과세소득이 얼마인지, 비과세소득이 얼마인지 이렇게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소득세가 얼마인지, 지방소득세가 얼마인지 표시해 주겠죠. 소득세는 일당에서 15만원 빼고 곱하기 2.7% 하면 소득세 나오고요. 요거 지방소득세는 그거의 10%입니다. 위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지급 영수합니다 라고 해갖고요. 징수 의무자 여기 해서 도장 꽝꽝꽝 해서 신고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납부서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어디서 하죠? 홈택스에서 이거 신고하잖아요. 그죠?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면 이런 납부서가 나오죠. 납부서가 나오면 뭐 분류번호 뭐 이런 거 납부번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하는지 어느 세무서에서 하는지 그리고 계좌번호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상호 사업장 주소 그 다음에 뭐 등록 우리 법인 등록번호라 아니 주민번호라던가 사업자 번호 나오겠죠. 그리고 일반 번호 전화번호 나오고 회계연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되겠죠. 자, 지급 명세서를 좀 볼게요.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지급자 제출용입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이제는 분기별로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급명세서 매월 해야 되죠? 매월 이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자가 누구냐? 상호는 어떻고 주민번호, 뭐 법인번호, 전화번호, 성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이렇게 여기는 지급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귀속연도 그리고 지급 분기가 언제냐 이런 게 나오겠죠. 이제는 이제 월이 나오겠죠. 지급 월이 나오겠네요. 이게 좀 예전 자료라 지급 월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왜냐? 옛날에는 4분기로 신고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월별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이 나오겠죠.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런 그 근로자가 몇 명이냐? 한 건이다. 그리고 총 지급액이 얼마다. 이거에 대한 소급액이 소득액이 얼마고 지방소득세가 얼마다. 우리 사람의 주민번호 이름은 뭐고 주민번호는 뭐고 이렇게 해서 금액을 해서 신고를 해주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 원천징수 원천징수와 지급 명세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천징수는 월별로 매달 신고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단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반기로 신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급 명세서는 매월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에는 신고해야 되고 이거는 뭐랑 똑같죠, 여러분? 우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것도 돈 낼 거 없어도 신고하죠. 자, 그렇게 신고해야 되고 원천징수 영수증과 원천상환 이행신고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원천징수 신고서에는 일용근로자 거기다가 넣고 상용근로자가 있다면 위에 간이세액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고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분의 그 귀속연도가 아까 요게 똑같죠? 여기에 이렇게 월별로 요 지급분기가 지금 월로 들어간다. 그래서 소득세는 일당에서 15만원 빼고 곱하기 2.7해서 그러면 소득세가 나오고 거기에 10%가 지방소득세다. 납부서는 홈택스에서 신고한 다음에 출력하면 납부서 나오고 납부서대로 신고하자. 지금 명세서는 매달 지출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매달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2015년 거를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매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 일용직 근로자는
그 소득세와 노동법으로 나누는데 노동법에서는 근로기간, 그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 1개월 미만으로 보고 1일 단위로 고용하고 종료하고 그리고 돈도 1일 단위로 준다. 소득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 기간 동안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용직 근로자라고 보고 건설업은 1년이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일용직 근로자가, 그리고 길게 근무를 하니까, 그리고 그 3개월 이상이면 상용 근로자로 탁 변실한다. 4대 보험은 그 거의 가입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의 일용 근로자들은 대부분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만약에 일용 근로자로 하면은 좀 복잡한 경우에는 그냥 사업자로 해서 신고를 해버린다. 그럼 이제 사업소득세를 내겠죠. 그러니까 길게, 일용 근로자지만 좀 길게 근무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만약에 짧게 근무를 한다, 이분이 이렇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짧게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월 8일 이상이고 그리고 월 60일 이상 근무한 자가 가능하고, 건강은 월 8일 이상 근무, 고용은 60세 미만의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 월 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재는 모두 하루라도 근무한 모든 분에 대해서 신고해야 한다. 일용 근로자 신고할 때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그다음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다. 자,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1470 해서 그 4번 신고를 했는데, 이제는 매달 8월부터는 7월분에 대해서 8월부터는 매달 신고한다. 미제출 시 그 가산세는 예전에는 그 3개월에 한 번씩 했지만 이제는 1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내려갔다. 이거 제가 아까 4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3이네요. 3개월씩이니까.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서는 똑같다. 지연지출 늦게 내는 것도 내려갔다. 자, 일용직 근로자 확인 신고서는 그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건데, 이거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고용센터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신고서 제출날에 속하는 다음 달에 월별 보험료에 합산 부과된다.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는 다음 연도 3월 15일 날 하면 된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월별로 신고해야 되고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신고 가능한다. 그리고 이거 역시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하거나 하면 과태료 나온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할 때는 전자신고랑 서류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있는데, 토탈서비스에 가서 신고를 하면 훨씬 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근데 신고서 직접 입력하는 거는 10인까지만 가능하고,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자신고인데 공단 방문을 할 경우에는 CD 라벨 가지고 가야 된다. 서류를 할 때는 그냥 근로서류 내용 확인 그 서류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면 된다. 산재보험 그 전자신고 매체 신고서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요 밑에 거는 그 포면 부처 라벨이다. 그다음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유의할 거는 그 매월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매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을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모두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도 제출 안 해도 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는 그 일당 빼기 15만원 하고 거기서 곱하기 2.7 한다. 퍼센트에서 근로일수를 하면 된다. 지방소득세는 이거의 10%다. 1,000원 미만의 그 금액이 나오면 미납부한다. 비과세는 제외하고 매월 신고하는 경우에는 여기 밑에 일용 근로진 안에 쓰고,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작성해서 한다. 요거는 원천징수 신고서 여기 일용근로에다가 넣고,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지급어를 쓴다. 납부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상용 근로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합해서
나면 되겠죠? 왜냐면 퇴직금 이런 것도 다 합해서 내잖아요. 그죠? 지금 명세서는 이제 요거 역시 이렇게 월별로, 지급 월별로 기준에서 체크해서 내면 된다. 네. 일용근로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어서 여러분 해봤고요. 저도 일용근로는 많이 신고를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일용근로가 이렇게 좀 까다롭지 않았었거든요. 신고를. 근데 이제는 좀 많이 좀 까다롭게 됐다고 해야 되나? 이제 많이 뭐라고 하죠? 좀 타이트하게 이분들이 신고 금액이나 이런 거를 잡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궁금한 거나 이런 부분에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여기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도 여러분 공부해서 하는 요런 부분은 좀 공부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댓글과 좋아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항상 행복하시고요. 더운 날인데 건강 조심하세요. 7월, 벌써 8월이네요. 8월이네요. 8월을 행복하게 보내시고 코로나도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